가죽이 좋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좋아요. 저희 남편은 이 가방 처음 보고 고급 소파에 들어가는 그런 가죽 같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고급 소파 가죽 느낌이 많이 나요. 오늘은 그야말로 여러가지 잡담 해볼 건데요. 저는 항상 ASMR 영상을 들을 때마다 길이가 적어도 30분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들으면서 잠잘 수 있으니까 저도 30분이 넘는 영상 ASMR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30분 이상 어떤 대화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주제를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대본을 조금 써왔어요. 오늘은 저희 금비 지금 자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저희 금비처럼 이제 고양이를 키울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봐요. 원래 배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점부터 먼저 이야기해볼 거예요. 제일 고양이를 키우면서 힘든 점은 바로 털이에요. 털이 엄청 묻어요. 특히 검은 옷 입을 때면 털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먼저 그 돌돌이로 털을 제거해줘야 돼요. 고양이 털이 특히 저희 금비같이 단모종이라고 털이 짧은 친구들은 털이 옷에 박히는 느낌으로 묻어있거든요. 그래서 돌돌이로 뜯어도 털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돌돌이로 뜯고 또 손으로 하나하나씩 제거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검은색 옷 관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름 쿨톤은 검은색보다 흰색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흰색 옷을 주로 입는 편인데 검은색 옷 관리가 진짜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불이나 바닥에도 털이 많이 묻어요.
버리시면 안 되고 따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 3일에 한 번씩 모래를 갈아주다 보니까요, 은근 품이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름에 하루는 제가 이제 일반 그 모래 화장실도 있지만 그 샤오미 펫킷이라고 자동 화장실도 있어요. 샤오미 자동 화장실은 맛동산이나 감자를 이제 모아놓고 한꺼번에 집사들이 버릴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기계인데, 이제 모아놓은 부분을 일주일 만에 꺼내니까 그 안에 벌레가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 한여름이긴 했어요. 이제 겨울은 일주일까지도 벌레가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절대 일주일 방치하시면 안 돼요. 벌레 생겨요. 그 이후로 좀 충격을 먹어서 한 2, 3일에 한 번 청소하는 것도 있긴 해요. 지금은 이제 금비랑 같이 산 지 3년째가 됐으니까 그냥 계절 상관없이 2,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줍니다. 여름에는 격일에 한 번씩 할 정도로 더 자주 해줘요. 강아지들을 산책할 때 야외 배변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모래에 싸긴 하지만 실내 배변을 하니까 청소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양이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바로 돈입니다. 제가 금비가 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저희 고양이는 먼치킨이라고 관절이 짧은 고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절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상태도 체크하고 한단 말이죠. 엑스레이 비용이 정말 비싸요. 한 번 갈 때마다 2, 30만원 정도는 기본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료값이라든지 쥬루,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고양이 국민 간식 쥬루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는 세 가지 단점, 털, 배변, 돈, 이렇게 세 가지 단점이 제가 꼽는 가장 큰 단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비야, 귀 닫아. 그러면 이제 단점 얘기는 그만하고 장점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무지 귀엽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도, 캣타워 위에 올라가 있어도, 그냥 집에서 물을 먹거나 사료를 먹어도 존재 자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 아이폰 64기가 썼을 정도로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금비 데려오고 나서 아이폰 용량을 늘렸어요. 고양이 사진 너무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진짜 귀여워요. 그냥 벌레도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그거 자체가 장점이에요. 그리고 두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금비가 와서 눈물을 핥아주는 거예요. 눈물이 좀 짭짤하잖아. 그러니까 맛있어서 핥아줬던 것 같아요. 의도가 어찌됐건 그 행동 자체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빨리 금비 밥 줘야겠다. 약간 분위기 전환도 되고. 원래 고양이들은 청각이 정말 좋대요. 강아지보다 청각은 더 좋다고 알고 있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사람의 심장박동 소리도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거나 하면 심장이 다르게 뛸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듣고 감정을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정 부분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슬프다라는 감정을 안다기보다 이제 같이 있는 집사의 심장박동 소리가 평소랑 다르니까 아, 뭔가 지금 다른 상황이구나를 인지하는 것 같아요. 감정을 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바로 힐링입니다. 제가 난소가 조금 안 좋았었어요. 한 2년 정도 전에 난소낭종 수술을 한 경험이 있어요. 로컬 병원에서 수술을 했었는데 제가 8박 9일 정도 입원을 했거든요. 지금은 혹도 잘 제거하고 경과 관찰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찌됐건 8박 9일 정도 입원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금비를 봤는데 원래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하늘로 승천하거든요. 꼬리를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들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외에 집에 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진짜 힐링이 됐어요. 병원에서 힐은 했지만 진짜 힐링은 집에 와서 받았다는. 힘든
3잔씩 마셨어요. 3잔씩 마시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져요. 아마 제가 잠을 잘 못 잤던 것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집중을 하려면 무조건 커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커피를 안 마시면 집중이 안 돼. 그리고 아침 안 먹고 커피부터 먹고. 당연히 안 좋은 식습관이죠. 위험도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제가 아까 아팠다고, 단소낭종 때문에 수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좀 강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번 끊어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독하게 오늘부터 안 먹는다 커피 해가지고 디카페인으로 바꿨어요. 완전히 끊을 순 없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이제 일반 커피 카페인의 10분의 1 정도래요. 디카페인이 갖고 있는 카페인이 일반 커피 카페인 함량의 10분의 1 정도니까 디카페인으로만 바꾸셔도 많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디카페인 커피를 주로 먹고 있어요.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는 디카페인 메뉴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선택권이 많아. 그래서 좋아합니다. 요즘 빠져있는 거는 디카페인 돌체라떼예요. 돌체가 이탈리아 언어로 달콤한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돌체라떼는 그냥 달콤한 라떼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디카페인 돌체라떼 주로 마시고 있고요. 처음에 커피를 완전히 끊었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두통이 왔어요. 커피 끊으면 두통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매일 먹는 카페인 양이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제한해버리니까 두통이 오는 거죠. 저희 남편도 커피 끊기 같이 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다시 커피 먹는 걸로 돌아갔어요. 저보고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돌아갔거든요. 아직까지 일반 커피 잘 안 마시고 디카페인 커피 마시고 있는데요. 끊을 때 첫 일주일은 두통이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하려고 하면 되게 졸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집중할 일이 있으면 커피를 항상 마시고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커피를 안 마시니까 되게 졸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하시면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몸이 익숙해져서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커피 대체식품, 임산부분들도 많이 드시는 게 있어요. 오르쪼 커피라는 게 있는데요. 보리커피인데 커피 대체식품이에요. 그게 이제 이탈리아는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커피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보리를 이용해서 커피 마시하게 만드는 가루예요. 그래서 보리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오르쪼라는 보리차를
좋더라고요. 맛도 커피랑 아주 비슷해요. 그 원두, 커피 원두의 향이나 산미 같은 걸 정확하게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비슷한 맛이 나요. 오르쪼 보리커피 추천해봅니다. 여름이니까 다들 이제 아이스티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아샤추, 아이스티 샤추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제로 아이스티 청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커피 샷 추가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커피는 물론 디카페인으로 해가지고 맛있습니다. 쿠팡에서 보금자리 제로 아이스티라고 있는데 그거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쿠팡에 있는 인스턴트 커피가 있어요. 디카페인 인스턴트 커피. 그 마운트 하겐이라는 인스턴트 커피인데 유기농 디카페인 커피여가지고 저는 그 마운트 하겐 인스턴트 디카페인 커피랑 그리고 보금자리에서 나오는 제로 아이스티 이렇게 요즘 자주 먹고 있어요. 또 커피 머신은 저 네스프레소 버추어 쓰고 있어요. 사실 웃긴 게 그거 제가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에 남편 생일 선물로 줬던 거거든요. 근데 결혼하니까 내가 더 잘 써. 그래서 그 네스프레소 버추어도 디카페인 캡슐이 팔거든요. 그래서 디카페인 캡슐 넣고 네스프레소 버추어도 잘 먹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커피가 진짜 힐링이에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 바리스타 자격증도 한번 따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물도 엄청 많이 마셔요. 물을 많이 마셔야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1.5리터에서 2리터씩 마시고 있거든요. 글쎄요, 피부가 실제로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여러 가지 몸에도 좋은 작용을 하니까 물도 많이 마십니다. 저 약간 별명이 물 먹는 하마예요. 물을 진짜 많이 마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아직도 잠 안 들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야. 얼른 자세요. 세 번째 주제는요. 바로 야구입니다. 제가 요즘 한국 고전 많이 읽고 있잖아요. 한국 고전을 많이 읽으니까 일반 소설을 조금 덜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소설도 진짜 좋아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글쎄요, 고전을 읽으니까 소설이 생각이 조금 덜 나.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꼽자면 바로 야구가 개막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야구가 개막해서 야구 보느라 소설 읽을 시간이 잘 없어. 사실 핑계예요. 야구 좋아하세요? 기아로 오시죠. 이 광고 하세요. 요즘 김도영 선수하고 문동주 선수가 하는 광고인데 김도영 선수는 기아로 오시죠 하고 문동주 선수는 하나로 오시죠 하잖아요.
4시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6시 반엔 야구 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저 작년에 한국 시리즈도 갔어요. 2차전, 제가 본 경기는 2차전이었는데요. 제 친구랑 저랑 진짜 힘들게 예매해가지고 이제 2차전을 예매하게 됐는데 1차전이 KBO 한국 시리즈 사상 최초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그러면은 우리 경기는 언제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1차전 이후에 2차전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 엄청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도 비가 와서 우천 취소가 되었고요. 1차전하고 2차전이 더블 헤더, 그러니까 하루에 2경기가 하는 그런 이제 제도로 시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1차전 후반부를 다시 하고 1차전이 끝나면 1차전 관객이 다 나가고 2차전 관객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1차전 경기할 때 미리그 챔피언스 필드 기아 타이거즈 구장 안에 있는 잉크커피라고 엄청 큰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거기에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그걸로 야구를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1차전을 기아 팬분들하고 같이 봤다가 1차전이 끝나고 이제 관중들이 나오신 다음에 다시 제가 경기를 보러 들어갔어요. 1차전 경기를 같이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사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그렇게 큰 경기에 직관에 가서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낭만인가 싶었어요. 사실 거기에 잉크커피에 제 맞은편에 삼성 라이온즈 팬이신 여자 팬 2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제 기아가 안타 칠 때마다 거기 카페가 휩싸여 가듯이 분위기가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팬분들이 너무 시무룩하고 계셔가지고 삼성은 대구잖아요, 지역이. 그래서 멀리서 오셨는데 막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여튼 제가 관중 직관했던 2차전도 승리했습니다. 그날 진짜 기분 좋았어요. 제가 야구 굿즈도 여러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야구 굿즈로도 ASMR 찍어볼게요. 저도 사실 야구 승리 요정이라서 직관할 때마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야구 보느라 평일 저녁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도영 선수인데요. 작년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팬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면 다 반했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제임스 네일 선수예요. 작년에 사고를 얼굴에 맞으셔가지고 턱뼈가 골절되셨잖아요. 그때 기아TV라고 기아 타이거즈 유튜브가 있는데 이제
주제는 바로 가방입니다. 여기까지 안 주무고 계신 분들은 혼나야겠어요. 어서 주무세요. 제가 가죽 좋은 가방을 선호한다고 그때 여기 이 지난 What's in my bag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좀 가방을 막 다루는 편이라서 이렇게 튼튼한 가죽 느낌인 가방을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있는 글쎄요, 명품 하이 퀄리티 가방류는 다 이렇게 까맣고 가죽 좋은 가방밖에 없어요. 가방이 흰색 가방이나 밝은색 가방류들은 보관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보관하지 못하면 때가 잘 타니까 검은색 가방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죽도 이런 좀 튼튼하고 똥가죽 느낌의 가죽을 워낙 좋아해서 저한테 가지고 있는 하이 퀄리티 가방은 다 이렇게 검고 튼튼하고 가죽 좋고 이런 가방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가방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가방을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때그때 의상에 따라 다른 가방이 들고 싶기도 하고 또 계절도 타니까요. 사실 이제 르메르의 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여름에는 이 가방 조금 색깔이 더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여름에는 잘 안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요. 더운 계절에는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검은색 가죽 좋은 가방들보다는 디자이너 가방들을 주로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이너 가방은 찰스 앤 키스 좋아해요. 저 여행 가서 다른 나라 여행 가서 찰스 앤 키스 가방 사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사실 찰스 앤 키스는 한국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방이긴 한데 그냥 여행 가서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그 매장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조금 찰스 앤 키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찰스 앤 키스는 디자인이 그때그때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자주 나와서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내구성도 좋아요. 그래서 찰스 앤 키스 가방을 디자이너 가방 중에서는 잘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가죽 좋은 크로스백 아시는 걸 계시면 추천해주세요. 저는 손이 편한 게 좋아서 가죽 가방 플러스 아니면 튼튼한 가방 플러스 크로스백만 메고 다니잖아요. 크로스백이 두 손이 편하니까 저는 진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사실